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에 대한 현실은 우리가 상상해온 공포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방대한 진실 중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최근 기밀 해제된 문서들에 따르면 물리학자 파블 코름브는 UFO의 진짜 본질과 우리가 흔히 외계 존재라고 부르는 것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뿐 아니라 삶에 대한 인식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은 직업적 특성상 확고한 무신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엄격한 과학적 태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조차 자신이 목격하고 직접 경험한 일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파블 코름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부 보고서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불리는 그 물체 안에서 100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현실은 우리가 세운 어떤 이론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2021년 봄, 그는 공식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는 극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목적은 남극 빙하 아래에서 발견된 한 유물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알고 있는 어떤 기술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사용된 재질은 분광 분석조차 불가능했고 내부에는 어떤 종류의 엔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은 그 물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안쪽에서 잔잔한 진동과 함께 마치 숨소리 같은 낮은 울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던 어느 날, 저는 단순히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평범한 인간으로서 그 존재를 직접 느껴보고 싶어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금속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금속이었지만 그것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갈라지며 저를 그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것은 제 육체가 아니라 의식을 인식하는 듯했고 제 생각 하나하나를 스캔하며 제가 신뢰할 만한 존재인지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제 손목 시계는 멈추고 초침은 고정되었으며 스마트폰 화면은 갑자기 꺼졌습니다. 마치 지상의 현실 자체가 제 곁을 떠났다는 듯 모든 신호가 차단되었습니다. 안쪽에는 인간이 익숙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벽도, 바닥도, 천장도 없었고 그 공간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숨쉬고 움직이고 형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 이곳이 단순한 방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이며 그 존재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움을 떠올리는 순간 주변 모든 것이 즉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고 소리는 사라졌으며 공간은 갑자기 멀어지듯 차갑고 적대적인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를 들어 어머니의 얼굴처럼 밝고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자 주변의 구조물은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물체는 소리나 움직임이 아니라 감정의 파동 주파수에 반응했습니다. 그것은 의식 있는 물질이었고 내부에 들어온 사람의 상태에 따라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영혼의 진동을 읽어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때 저는 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체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이 장애물이 되고 내면의 모든 그림자가 눈앞에 실체가 되어 나타나는 시험이었습니다. 당신 안에 악이 숨어 있다면 그것은 형태를 갖춰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모습을 갖추고 당신 앞에 서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첫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곳에는 낮과 밤의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지만 몸은 분명히 휴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잠들 수 있겠습니까? 벽이 제 생각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곳에서 말입니다. 저는 아주 희미한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말은 아니었지만 어조와 느낌이 분명 존재했고 누군가가 제 의식을 층층이 세밀하게 탐색하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저는 그곳에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벽 속에서 실루엣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형태로 스스로 모습을 조정하는 정신적 투영체에 가까웠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명료한, 하지만 분명
제 것이 아닌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들이 전달한 첫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인류는 재료다. 너희 종족은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특별히 창조되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물리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다른 의식이 남긴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감정적인 형태로 느껴지는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는 어떤 형태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적대감 없이 마치 과학자가 관찰하듯 담담한 호기심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을 해보려 했을 때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려고 할수록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만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말처럼 정리해 전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존재가 반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완전한 진실성. 그 존재는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의 불성실함만 있어도 그 구조 전체가 즉시 닫혀버렸습니다. 불이 꺼지듯 사라지고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가식 없이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짓, 포장, 가면들은 이곳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UFO 내부에서는 어떤 위장도, 어떤 변명도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을 그대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물체는 인간의 영혼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그 존재들은 자신들을 신이라고도 외계 방문자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우리는 선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 문명은 수백만 년 전 사라진 생명체를 되살리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의식의 운반체일 뿐이며 그 목적은 하나 육체를 잃어버린 존재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역할. 우리가 진보라고 부르는 모든 것, 과학, 문화, 이것들은 단지 성숙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를 창조한 존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류 전체가 준비되는 과정. 그들은 지구를 점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이곳은 그들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분 단위를 구분하는 능력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제 정체성조차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과거의 삶도 모두 희미하게 사라져갔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곳에는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수한 의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하나의 실험실이었고 연구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그 공간을 통제하는 존재는 마치 인간 지각의 한계를 연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간이 완전히 변형되며 저는 거대한 반구 구조물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안은 흐르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빛은 피부를 관통해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제 안쪽 어딘가를 분명히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목소리들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어를 발음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지각의 언어였습니다. 너는 관찰 대상이자 동시에 관찰자다. 목소리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연구하는 자와 연구되는 자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다. 네가 외부라고 인식하는 모든 것은 사실 너 자신의 내면이 반영된 것이다. 그 순간 저는 그 장치가 단순히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모델링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이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상황 자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변 공간이 맥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기와 그림자를 짜 맞춘 듯한 존재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윤곽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숨겨왔던 어둠의 투영이 실체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존재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존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적이 아니라 제가 외면하고 밀쳐냈던 제 일부라는 것을. 제가 그 존재를 받아들이자 그것은 천천히 흩어졌고 설명하기 어려운 해방감만이 남았습니다. 그 직후 공간은 다시 변했습니다. 빛은 부드럽고 거의 황금빛에 가까워졌습니다.
심장 박동 같은 맥동이 들렸지만 그것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선박은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체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제 의식 속에 직접 이미지들이 투영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거대한 도시들. 그 존재들 옆에 서 있는 인간들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류하던 모습. 그 소통은 말이 아닌 마음과 마음이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온 첫 번째 인간은 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류는 세대가 특정한 발전 단계에 도달할 때마다 이런 접촉을 경험해 왔으며, 그러나 그 과정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과 마주한 순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지구가 아닌 완전히 다른 모습의 지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표면은 불타폐허가 되었고 도시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인간과 비슷한 존재들이 제 속을 방황하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고통을 그대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너희 문명이 향하고 있는 길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파괴할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의식이 근본임을 깨닫는다면 이 결말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접촉은 의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생존의 갈림길에 섰을 때 나타나 세상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머문 기간의 절반쯤 지났을 때 내부 공간이 점점 불안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구를 떠올릴 때마다 안쪽에서 날카로운 금속성 울림이 울리며 돌아가려는 마음을 경고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저에게 별자리가 아닌 의식의 점들로 이루어진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구는 수많은 빛나는 구체들이 모인 하나의 패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존재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네트워크다. 너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너희 각자는 우리 존재의 일부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류에 대한 관찰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이곳에 머문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 저는 풀려났습니다. 주위의 빛이 꺼졌고 벽은 투명해졌습니다. 공간 전체가 순백의 빛으로 가득 차오르는 순간 저는 다시 지구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뜬 곳은 군 기지의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떠한 장비도 기록해낼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는 3개월 동안 실종 처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제 기록과 장비는 모두 압수당했고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진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확인 비행물체는 기술도 우주선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의 층위들에 존재하는 의식이다. 정부가 이상현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그들과 완전한 상호작용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UFO의 출현은 종종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집단적 공포 반응을 일으키지만 이것은 집단 무의식을 통한 상호작용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나치게 두려움이 많고 공격적입니다. 제 경험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세기 1960년대 사일런트 미러라는 암호명을 가진 국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목표는 직접적인 접촉의 증거를 숨기고 목격자들의 기억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납치 경험을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 기억 삭제 실험의 참가자였던 것입니다. 지구 인구의 약 3%는 한 번 이상 직접적인 정신적 접촉을 겪었지만 그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다른 지각의 층위로 이동되며 그곳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연구되고 이후 다시 돌려보내지지만 이미 변화된 상태로 돌아옵니다. 제가 들었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사실 고지였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돌아오고 있을 뿐이다. 그 후로 저는 자주 꿈을 꿉니다. 하늘이 수천 개의 빛으로 갈라지고 각 빛에서 부드러운 은빛 광채가 흘러나오는 꿈입니다. 아마도 그때가 되면 인류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침공은 오래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것은 외부가 아닌 우리 내부에서. 그 이후부터 저는 밤이 되면 하늘이 평소보다 기묘하게 조용해지고
주변의 기술 장비들이 마치 무언가를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단순한 편집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 물체를 떠난 후 곧 깨달았던 것은 제가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아온 첫 몇 주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눈을 감기만 하면 공간이 맥동하며 또 다른 현실의 층이 열리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깨보니 방의 벽이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감정 상태 자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근처에서 두려움을 느끼면 제 피부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시기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 저는 결국 의료 검사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